이거 매매복귀 올리고 있는데 어 개인톡을 봤는데 많이 안 좋네요. 혹시나 그냥 혹시나 그러니까 거짓말은 안 한다는 거를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리더 숏 있고요. 그냥 비트 숏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아 개인톡을 봤는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 음성했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50%라는 게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850에 내가 850에 리스크 관리를 보고 들어갔다. 이렇게 달고 만약에 내려왔다. 그러면 내가 20배를 쳤어요. 20배를 치면 스스로 감당할 로스가 있겠죠. 만약에 내 시드가 10만 불이에요. 10만 불인데 나는 한 포지션에 만 불, 저는 한 포지션에 10% 이상 로스하면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5%로 잡는 게 저는 굉장히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금액이 10억이면은 5%면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소나타 그랜저 한 대 값이겠죠. 근데 매매의 기본 원리가 적게 버는 것보다 그러니까 많이 벌고 많이 잃는 것보다 적게 벌고 적게 잃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소나타 한 대를 날렸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소나타 한 대를 날렸다. 그럼 앞에서 포르쉐 한 대를 벌면 돼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아반떼 한 대를 날렸다. 앞에서 소나타 한 대라도 벌면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데, 자, 여기서 만약에 꺾이는 거 보고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여기서 진입을 했고, 만약에 50배로 진입을 했다. 그러면 내가 시드가 1000불인데 내가 500불 로스까지 감안할 거 아니면은 1% 이런 데다 로스를 잡으면 안 되겠죠. 내가 50배를 치겠어. 아니면 나는 20배 쳐가지고 난 이거 청산당할 때까지 가겠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시드 기준으로 나는 여기를 로스를 잡으면 여기부터 진입했을 때 몇 퍼센트니까 그러면 여기 구간이 만약에 1% 구간이다. 근데 나는 풀시드를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나는 풀시드 기준에 7% 로스를 7% 이상의 로스를 안 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 7배를 치면 돼요. 그렇게 배율이랑 리스크 관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 안 하면 결국에는 태초마을이에요. 시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로스를 잡아야 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7% 로스가 났어요. 만약에 이런 데서 숏을 잡아서 이렇게 먹어요. 맨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데서 만약에 50배를 쳤어요. 근데 50% 로스가 났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시드가 10만 불이에요. 근데 5만 불을 잃잖아요. 절반을 잃었지만 여기에서 50% 수익을 풀시드를 들어가서 50% 수익을 본다고 쳐도 절대 그럴 일은 많이 없어요. 내가 풀시드를 치는 사람이요. 풀시드 쳐서 로스 나고 풀시드 쳐가지고 그거를 다 맨징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10만 불 넣어서 5만 불 남았을 때 여기서 똑같이 50% 수익이면은 7만 5천 불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나는 2만 5천 불이 손해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풀시드 매매를 안 하는 이유가 그것도 있어요. 일정 비율로 잡고 그 다음에 특정한 물량으로 잡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멘탈적으로도 안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풀시드를 넣어서 잃으면 진짜 힘들어요. 시드적으로. 풀시드를 쳐가지고 먹는다. 너무 좋겠죠. 수익이 크니까. 근데 항상 말하잖아요. 많이 버는 것보다 적게 벌고 적게 잃는 거를 더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이 생각을 안 하고 이 전자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잃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절대. 선물이 됐건 현물이 됐건 절대 매매나 투자적인 시장에서 성공 못해요. 진짜 장담코 얘기하는데. 진짜로. 그걸 10만 불로 50% 잃어서 5만 불이 남으면 얘로 수익률을 100%를 찍어야 그래야지 또이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하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마이너스 50%인데 버텨봅니다. 저한테는 진짜 소름 돋는 얘기거든요. 진짜 가능하지 않은 얘기. 진짜. 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자산이 만약에 한 20억이 있다. 그러면은 한 2천만 원, 15,000불이면 2천만 원 정도니까. 그러면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전 재산이 2천만 원이다. 근데 그 2천만 원을 베팅하고 마이너스 50%를 보고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많이 벌 때보다 내가 잃을 때 최대한 적게 잃고 좋은 타점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베팅을 해야 될 때에서만 베팅을 하고 그게 답니다. 매매는 정말로. 10달러 매매. 저도 그 얘기를 했죠. 자기한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의미 있는 금액을 넣고 그 금액에서 0.001비트든 0.01비트든 그렇게만 매매를 하다가 내가 매매가 좀 된다 하면 조금씩 키워도 된다고. 0.001비트를 매매를 하다가 매매가 좀 잘 되네? 그러면 10배로 해봐야겠다. 그럼 몇 비트예요? 0.01비트예요. 내가 시드가 2,000불이에요. 2,000불인데 그렇게 매매하다가 내가 매매가 잘 되고 리스크 관리가 확실하게 되면 그러면은 10배 기준으로 0.5비트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러면 시드 절반씩 해서 10배로 매매를 하는 거니까. 10배도 고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고배를 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장담하고 진짜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1,000불로 하잖아요. 1,000불로 매매해서 그러니까 배율이랑 알트들 포함해서 배율을 너무 욕심을 내시니까 5배 고정으로 쳐가지고 올바른 타점들에서만 기다리고 확실한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올바르게 매매를 하면 만불 가는데 4개월 안 되게 걸린다고 봅니다. 4개월. 5배 고정. 5배 고정으로 매매해서 1,000불도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러면 만불 가는데 4개월. 왜 4개월을 보냐면 이 과정이 힘들어요. 이 과정이. 이 과정이 왜 힘드냐면 내가 리스크 관리를 했을 때 이럴 때는 꼬리로 찔렀는데 잘라야 되나? 아니면 이럴 때는 꼬리로 찔렀는데 홀딩하면서 꼬리로 로스를 바꿔야 될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는 부분 익절을 보고 부분 익절을 요 정도 했는데 욕심내서 좀 더 끌고 가고 싶다. 좀 더 끌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본절 리스크 관리 해야지 라고 해서 본절 잡는 것도 어려워요. 지금 보면 그런 정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성장하셔서 내가 부분 익절을 많이 안 하더라도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로 본절로서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게 원래 되게 힘들어요. 저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21250에 숏을 잡았다. 근데 욕심을 내서 여기서 부분 익절 조금만 하고 홀딩한다. 올라오잖아요. 이걸 본절로서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 고점은 안 치고 다시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걸 어디서부터 생각하냐면 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20950에서 21050을 다시 넘어오면은 이거 다시 상방 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여기에서 다시 일부를 수익 실현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근데 그런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 걸로 올바른 방법을 잡으면서 매매하는데 5배로 1000불로 매매해도 10,000불 가는데 4개월. 그러면 그렇게 해서 4개월 동안 잘 해서 했다. 그러면 그 10,000불에서 100,000불 가는데 2개월 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들한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매매하는 트레이더로서 성장하려면 6개월을 본다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1개월에서 4, 5개월은 그런 기본을 잡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를 몸에 정말 분신처럼 느낄 수 있는 거기까지를 느끼고, 그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더디고, 진짜 아프고, 멘탈적으로도 힘들고, 우울증 걸릴 것 같고, 이러다가 뒤지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다고요. 전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저 차트 16시간씩 봤다고 했죠. 16시간씩 차트 볼 때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그냥 우울했어요. 봐도 봐도 안 되고 뭔가 더디고 이게 정말 될까? 라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지금 공들인 시간은 있고 내가 잃은 금액도 있고, 근데 나는 그거를 맨징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걸 맨징을 못하면 죽을 것 같은데 하면서 생각을 했다고요.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발전을 못할 것 같고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내가 청산을 당했어요. 근데 내가 로스를 안 잡았고 리스크 관리를 안 해서 청산을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걸 발전하면서 또 나는 그럼 제이님이 말한 대로 0.001비트씩이라도 잡으면서 매매를 해보면서 나는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를 몸에 익히고, 그럼 그게 몸에 익었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처럼 청산 안 당할 거니까 난 그렇게 조금씩 시작을 해봐야겠다. 16시간씩 차트 안 봐도 돼요. 16시간씩 차트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더 몸에 익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고민도 안 하고 리스크 관리가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이 힘들어요. 16시간씩 차트 보면서, 과거 차트를 보면서 백테스팅하고 매매 시뮬레이션 하고 했을 때 타점과 스킬적인 부분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적인 게 굉장히 성장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만두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얘기해요. 내가 잃은 돈과 내가 지금까지 들인 시간을 정말 후회 1도 안 하고 앞으로 차트가 됐든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쳐다도 안 보고 열심히 현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면은 해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은 매매를 계속 해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겠으면 그 다음 질문은, 내가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이러한 실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는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하루에,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 단위로 봤을 때 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조금이라도 그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나 파동이나 뭐 무슨 엘리어트 파동이 됐든 뭐가 됐든 하모닉이 됐든 그런 거를 공부를 해서 잘할 자신은 없지만,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랑 지지 저항대에 붙여서 그 다음에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만 타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무리하지 않는 배율과 물량으로 한탕 크게 먹겠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덜 잃는 거를 포커스를 하면서,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를 나는 정말 중요하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할 자신이 있으면 하라요. 그 자신이 없으면은 내가 암만 후회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까지 잃은 돈과 지금 여기 차트 보면서 들인 시간을 나는 후회 없이 살 수도 있다라고 해도, 그 뒤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스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은 돈 넣으면 돈을 잃을 게 뻔하니까.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리스크 관리, 타점, 배율, 물량, 그리고 고배 치지 말라, 저배 쳐라 얘기하는 거예요. 5만 원으로 한 달 만에 2억 5천을 만드는 게 코인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도 5만 원으로 2억 5천 못 만들어요, 한 달에. 진짜 한 자리에 앉아서 차트만 보고 매매해도 5만 원으로 2억 5천을 못 만들어요. 근데 1,000불 주고 진짜 미친 듯이 매매하면 1억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불 주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과 제 차이가 리스크 관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스킬적으로 크지 않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스킬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물론 뭐 지지 저항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차트가 그려질 때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뭐 추세선이 됐든 지지 저항선이 됐든 아니면 단기적으로 상방이면 이런 카운팅 하방이면 이런 카운팅 뭐 그런 스킬적인 부분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스킬적인 부분이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무슨 이거 뭐 응? 1파 2파 무제한 삼각수렴 제한 삼각수렴 그 다음에 분출 나올 것 같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말해야 되는 거는 롱일 때, 숏일 때 지켜야 되는 구간, 그 다음에 타점도 지지저항에 최대한 붙여서 다른 근거들과 포함해서 별거 없다고요. 기본기에 충실한 매매라고요. 앤디가 됐든 다른 트레이더가 됐든 누가 왔을 때 스킬적인 트레이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장담코 얘기하는데 기본기에 충실하고 저한테 진짜 매매 대 매매로 해가지고 제가 어지간한 사람들보다 잘 벌 자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되면 수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 기준에는 1000달러로 5배 고정해서 매매를 하잖아요. 올바르게 매매하면 6개월 안에 10만 불 만들 수 있어요. 뜬구름 잡는 소리 같겠지만 저만큼 리스크 관리를 못 하겠죠, 당연히. 저는 몇 년을 했고 그 이전에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그 다음 저는 처음에 시작 자체를 주식 옵션으로 했기 때문에 주식 주식하고 지금 비트 파생 상품인 선물보다 나스닥 파생 상품인 나스닥이랑 S&P 파생 상품인 현물이 아니라 옵션이나 나스닥 선물이 더 힘들어요. 더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고 비트 선물은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 돼요. 앤디 같은 경우에는 실패했어요. 옵션에서. 옵션에서 거의 실패한 케이스예요. 걔는 비트 선물로 일어섰어요. 그리고 걔는 항상 얘기해요. 비트 선물이 100배는 쉽다고.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트레이더로 지금 매매하는 사람들 중에서 비트 선물을 안 하고 나스닥이나 해외 주식 선물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유튜버가 됐든 누가 됐든. 왜냐면 이게 더 쉽거든요. 근데 비트 선물을 하는데 미국 선물 주식을 하는 사람은 있겠죠. 저도 그런 케이스고. 근데 진짜 5배 이상 레버를 안 쓰고 올바르게 정말 그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매매하면 진짜 그렇게 4개월 정도만 해보면 정말 많이 늘어요. 진짜로. 그 위에 배율을 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1000불이다. 20배율 써도 돼요. 아, 나는 이거 배율 수익률 변동성이 너무 재미가 없다. 20배 써도 돼요. 대신 20배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250불까지만 넣어야겠죠. 250불까지만 맥스로 넣고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풀시드 기준에 5배가 맞춰지죠.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풀시드 기준에 10배를 보통 잡는다고 했어요. 지금 가격에서 20배를 치지만 시드 절반 들어가면 사실상 풀시드의 10배인 거예요. 욕심내서 들어갈 때가 7, 80% 들어가요. 그럼 나누기 5 곱하기 4 하니까 그럼 풀시드 기준에 15배 정도인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정말 올바르게 매매하면 5배 이하의 배율로도 정말 큰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천불이 만불 가고 10만불 갈 수 있다고 한 것처럼 100불로도 천불 가고 만불 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억이 됐고 마이너스 3억이 됐어요. 내 전 재산이 10억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6억이 났어요. 그럼 마이너스 6억이 나면
1억을 더 넣어서 매매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럴 때일수록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넣어서 매매하면 된다고 봐요. 내가 10만 원이랑 뭐 이 100만 원을 20만 원 만들고 200만 원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그 20만 원이랑 200만 원으로 또 매매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50만 원, 500만 원 돼보면 나 다시 한번 해볼까? 나 이거 진짜 좀 이제 뭔가 알 것 같아. 해도 수익 날 때 절대 자만하면 죽어요. 매매든 뭐가 됐든 매매든 투자든 잘 벌 때 자만하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는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앤디나 주변에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게 수익을 많이 봤을 때는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이 수익을 허락해준 시장에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차트 분석을 했고 내가 타점 분석을 했는데 거기가 맞게 흘러가준 차트한테 고마워해야 되고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10만 원이 50만 원이 됐어요. 나 진짜 잘하네. 1억 넣고 해볼까? 아니죠. 더 신중해야죠. 내가 이만큼 큰 손실이 있었다면 더 준비가 된 다음에 내가 본 시드를 넣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의 편이에요. 그리고 투자는 한평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평생 할 때 내가 가진 돈을 잃으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투자하더라도 이걸로 벌면서 내가 전업 투자를 하든 아니면 투자로 은퇴를 하든 아니면 내가 계속 뭐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를 하든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재테크라고 투자를 하는데요? 내가 가진 돈을 늘리고 내 자산을 증식시키고 더 부를 축적하고 내가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얻고 싶고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10만 원, 내가 이 100만 원을 5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5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빼놓고 100만 원으로 다시 해서 그럼 나 이 100만 원으로 다시 500만 원 되면 그럼 난 1000만 원 넣어가지고 다시 해봐야겠다. 근데 그 1000만 원이 8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조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굴리는 사람이면. 그리고 내가 1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두 번 만들어 놨어요. 10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100만 원일 땐 잘했는데 왜 1000만 원일 땐 이랬을까? 그러면 내가 이래서 이랬었구나. 그러면 내가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만들 때 400만 원 두 번 빼놓으면 800만 원이 있으니 그럼 거기에서 200만 원 넣어가지고 1000만 원 다시 채워서 다시 차근차근 100만 원으로 했을 때처럼 그 마음으로 해보자. 그리고 그 1000만 원을 내가 5천만 원을 만들면 또 4천만 원 빼고 1000만 원을 5천만 원 만들고 또 4천만 원 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 이제 1000만 원 단위도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러면은 1억으로 해볼까? 그 다음에 1억 넣어서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2, 30%라고 하면 그러면은 2, 3천만 원을 날리면 내가 왜 1000만 원일 때는 또 잘했는데 왜 1억일 때는 이렇게 됐을까? 대부분 금액이 커지면 중요한 게 뭐냐면 로스가 찍힌 금액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그 누구도 한 번에 시드를 키워가지고 쭉 키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편한 시드의 금액대가 있습니다. 지금 가영님이 말한 것처럼 몇만 원으로 매매를 했다.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1000만 원대를 줘가지고 매매하면 절대 감당을 못해요. 내가 여기에서 진입해서 여기에서 한 번 더 받고 여기 올라가면은 숏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 내가 10만 원대에서는 이거를 올바른 방법으로 매매를 할 수 있던 사람이어도 1000만 원으로 같은 분할로 들어가잖아요. 감당을 못해요. 왜냐? 로스가 찍히는 금액이 몇백만 원이 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편한 금액과 시드도 차근차근 조심조심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기간에 절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1억으로 키워가지고 했다. 그 다음에 7천만, 8천만 원이 됐다. 그럼 이래서 이랬구나. 내가 이럴 때는 감당을 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액이 커지면 배율을 낮추면 된다고요. 그럼 내가 잃는 금액이 그래도 비교적 줄어들겠죠. 근데 버는 금액은 커진단 말이에요. 그 시드가 커지면 시드가 10배, 100배가 커지면 내가 0.1%, 0.2%만 더 먹어도 배율이 낮아도 버는 금액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배율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억을 했다가 2천만 원이 날라갔어요. 그럼 괜찮잖아요. 왜? 나는 1000만 원으로 5천만 원까지 키울 때 4천만 원 두 번 빼놨으니까 8천만 원 있고
그럼 그 8천만 원 중에 2, 3천만 원 다시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다시 2천만 원, 3천만 원이 내려가면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빼놓은 금액 중에 한 5천만 원이 남으니까 그러면 난 다시 1천만 원대 돌아가서 좀 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억대로 올라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잖아요. 이게 팩트예요. 시드가 많으면 금방금방 벌릴 줄 알았는데 금방금방 잃는다.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적게 벌더라도 적게 잃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매매를 해야지 수익이 따라와요. 진짜. 매매가 그리고 잘 될 때 으스대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죽어요. 왜냐면 운이 따랐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개개인마다 실력이 다르겠지만 알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잘하는지. 내가 초보인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중수인지 아니면 내가 고수의 반열인지. 고수의 반열도 아닌데 수익이 나서 의수되는 순간 진짜 고수들한테 돈 빨리는 거예요. 그게 항상 시장에서 말하는 내가 돈 아무리 벌어봤자 시장에서 돈을 얼마 버는 걸 허용하고 그 다음에 그 돈 이상으로 다시 뺏어간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제가 로스가 나면은 보통 얼마가 나냐면 아닙니다. 진짜 자산 차이예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5만 원 잃는 것처럼 100억이면 5억이 같은 비율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5억의 로스를 감수할 수 있는 게 아니면 100억을 굴릴 준비가 안 된 거죠. 제가 처음에 미국 주식이랑 옵션 했을 때 날렸었던 게 많이 날렸습니다. 많이 날렸어요. 한 진웅님만큼 날렸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옵션 했을 때 옵션이 훨씬 어려워요. 이게 선물 매매보다. 근데 겁 없이 했다가 이 정도를 잃고 그 다음에 얼마로 매매했냐면 100만 원으로 매매했어요. 100만 원. 그러니까 1000달러로 매매했어요. 제가 1000달러 기준 공모방에 1000달러 기준을 잡은 것도 그거였어요. 정말 절실한데 1000달러라는 돈은 구할 수 있어요. 누구나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힘든 사람은 못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걸로 해서 1000달러로 2000달러를 한 5번을 합니다. 1000달러에서 2000달러. 그때 한 5번 정도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5번을 한 다음에 내가 5000달러라는 돈을 킵을 하고 있으니 5000달러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이 50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가는 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 당시에 제일 어려웠던 거는 10,000달러에서 30,000달러는 금방 가는데 10,000달러에서 30,000달러를 가면 계속 빠꾸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5000달러로 만불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 달러라는 돈을 모아요. 그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5만 달러를 모으고 그 다음에 10,000달러에서 매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차트 보고 똑같이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매하는데 달라져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여유가 생깁니다. 나는 10,000달러에서 이 이전에는 이 앞에서 벌어놓은 다음에 여기서 한 번 10,000달러 찍고 그 다음 10,000달러에서 매매할 때는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시드가 5자리니까 빨리 벌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반복해서 여윳돈을 만들어 놓으면 만불로 매매할 때도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시드가 커졌기 때문에 늘어나는 돈의 탄력도 속도가 붙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전에 그 GME 게임스탑 사태 때 GM이랑 더불어서 AMC라는 주식도 소스퀴즈가 나고 그걸 이용해서 이 만불대가 10만 달러 반열에 오릅니다. 그때 궁극적으로 자산이 엄청 커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첫 옵션으로 진짜 뭔가를 깨닫고 리스크 관리적으로 진짜 깨달은 시기예요. 그게 진짜 머지 않아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제가 파생 상품을 본격적으로 수익을 본 시기예요. 그 이전에는 현물들로만 수익을 냈어요. 현물들로만 부를 축적했고, 여기서 파생 상품으로, 이게 진짜 돈을 올바르게 하면은 잘 벌 수 있구나를 생각을 하고, 그게 작년 1월인가 그랬습니다. 작년 1월인가 그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큰 시드를 투입하고 매매를 해요. 매매 자체를.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2년 동안 번 돈이, 최근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번 돈이 웬만한 사람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쓰고 순수익만 남는 거 말고 웬만한 사람이 진짜 번듯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평생 버는 수익만큼을 벌었어요. 근데 당연히 그 이전부터 저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거시 경제가 됐든 차트가 됐든 어 아니면 뭐 회사의 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뭐 분석이 됐든 뭐 여러 가지를 공부를 많이 했죠.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했고. 근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10만 달러가 50만 달러가 됩니다. 작년 1월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3월에 5억이 벌렸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무지한 사람들은 이 5억에서 끝나요. 근데 여러 가지를 보고 올바르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5억을 어떻게 하면 50억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매매로 기본적인 부를 쌓고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일들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뭐 부동산 프로젝트가 됐든 아니면 시리즈 A나 시리즈 B 아니면 어 아니면 뭐 벤처 캐피탈 BC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BC들한테 투자를 못 받는 스타트업들한테 엔젤 투자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부를 엄청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물을 다 처분한 금액으로 채권과 안전자산들, 달러가 됐든, 채권이 됐든, 뭐 본드가 됐든, TLT가 됐든, 아니면 그런 쪽으로 뭐 펀드에 뭐 몇 년짜리를 들어가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돈을 키운 거죠. 이런 얘기도 다 해주고 싶고,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싶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최대한 덜 내면서, 득을 보면서 부를 키워 나갈 수 있는지도 말해주고 싶고, 그런 것도 다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매매하면서 리스크 관리해서 부를 쌓아야겠죠. 그렇습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그때 정말 파생 상품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구나 였고, 그때부터는 거의 파생 상품 위주로 했죠. 장도 좋았고. 음. 하나님이 장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사가 잘 되시는구나. 이게 맞아요. 본인이 변할 수 있나요? 이게 정말 간단한 질문입니다.
도 500으로 시작해서 3,000, 300으로 시작해서 3,000.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를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300이면은 로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매매하면 되겠다. 되고 많이 벌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3천을 들어갔다. 그러면 로스가 찍히는 금액도 10배예요. 그러면 그 로스를 내가 받아들일 감당이 안 되면 그럼 로스를 낼 때가 아니어도 뇌동으로 로스를 내고 그러다가 다시 또 잡고 오히려 더 안 좋은 타점에서 잡고 또 그러다 로스가 반복되고 그러다 스위칭했다 또 털리고 그렇게 뇌동 매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맞아요. 음. 다 얘기를 하셨네요.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제가 얘기해 드린 거를. 가영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네. 만약에 650에 진입을 했는데 960까지 지켜보자. 그러면은 비트 기준으로 로스가 몇 포예요? 한 1.5포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하는데 나는 100만 원 이상 로스를 안 보고 싶어. 그러면 내 시대 10%의 로스를 안 보겠다. 그러면 배율을 몇 배 잡아야 돼요? 7배를 잡아야겠죠. 650에 진입했는데 960까지 보자. 근데 난 이 1000만 원으로 반대로 터졌을 때 10% 먹어서 나는 수익률 1000% 찍으려고 100배 칠 거야. 하면은 청산되는 거예요. 전 이게 정말 커요. 엄청.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냉철하고 기계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이 몸을 지배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주변에서. 앤디도 그래서 가끔 무섭다고 할 만큼, 그렇게 얘기할 만큼 통제력이 중요하죠. 만약에 960에 내가 생각했을 때 난 10배인데 지금 여기에서 960까지 가면 1%야. 근데 10% 이상 로스 보기 싫어. 그래 난 10% 해가지고 960에 잡을래. 꼬리를 달고 내려와요. 그럼 여기서 다시 치면 되잖아요. 전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차트 보고 있다 로스가 났어. 근데 여기서 꼬리를 치고 그냥 쭉 가면 어우 잘 냈다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꼬리를 말고 내려온다. 그러면 아 진짜 꼬리 로스를 잡고 여기서 한번 더 쳐봐야겠다. 10배로 똑같은 금액만큼.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로스가 터지면 내가 960 저항을 받는데 그 960 저항을 안 받는다는 얘기겠죠. 뚫고 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제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도 규칙으로 얘기를 해준 게 2번 이상 로스 나면은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여기까지 오케이 인정해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960 보고 리스크 관리 위해서 딱 잘랐다. 오케이 잘했어요. 로스가 났더라도 잘했어요. 맞는 거예요, 그게. 내 관점이 960까지는. 근데 거기서 꼬리 말고 들어오는 거 보고 한 번 더 치고 싶다. 내가 맞게 봤는데 꼬리 때문에 털리면 너무 아쉬우니까. 그것까지 오케이라고요. 그래서 2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에 태진이 형이 왜 2번이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공부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로 공부하셨네요. 공부도 개인의, 보세요. 한 학생한테 적분의 개념을 알려줬어요. 그 다음 적분의 그래프와 이런 걸 알려줬는데 어떤 학생은 하루 만에 습득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공부는 개인이 습득 속도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마다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 틀은 습득 속도가 비슷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올바르게 매매하는 기간을 저는 맥스로 6개월을 본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공부보다 멘탈이랑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돼요. 에라 모르겠다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에라 모르겠다 드가자라고 했던 게 앤디의 단골 멘트였습니다. 한 2년 전, 1, 2년 전에. 왜 나는 잃어버린 사람인가? 냉정하게 스스로 비판하고, 스스로 비판까지는 안 해도 스스로 복귀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제가 처음에 비트코인 산 게 6년 전인가 그래요. 처음에 비트코인 샀던 게 6년 전. 그때 코인베이스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투자라는 거 자체를 8년? 8년 아니죠. 8년인가요? 2013년, 2013년 겨울. 딱 대학교 가기 그 전년해 겨울에 저는 차트라는 걸 처음 봤어요. 차트라는 자체를. 그게 8년 전이었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걸 공부해보고 싶어도 자료를 찾아봐도 잘 안 나오고, 유튜버도 거의 없고, 근데 자기 훈련이 가장 커요. 공부에는. 8년인가요? 2013년. 8년. 13, 12. 그럼 8년. 8년 차네요. 8년 차. 그렇게 보면 저도 더, 음, 물론 앞에서 그 8년은 고3 때, 고3이죠? 고3. 대학 가기 1년 전이니까. 고3 때였으니까. 그 시작했던 게 그런 이유였어요. 처음에는 대학교 같은 거 다 정리되고 합격한 상태에서 뭘 할까 하다가 알바를 할까 했는데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좀 돈을 잘 벌려면 뭐가 있을까 해서 그때 문득 투자라는 걸 생각했고 대학교를 가면서 본격적으로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서 노력했던 이유는 1학년 때 정말 높은 성적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서 정말 졸업을 잘해서 정말 인류의 기업을 가도 얼마 정도를 벌겠다라는 게 사이즈가 나왔는데 그 사이즈로는 제가 벌고 싶은 만큼을 못 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음. 처음에 시작했을 그 대학 가기 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봤지만 대학교 가서부터는 진짜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 큰 돈이 없었기에 시행착오를 겪는 돈을 너무 큰 돈이 없었어서 비교적 덜 잃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적으로.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많이 벌기 시작했을 때도 돈이 많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느낌인데 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큰 돈이 없었어서 큰 돈을 잃지 않았다. 그래도 여러분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잃었을 거예요. 제가 벌었던 수익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수익금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하면은 한 3억? 3억은 날린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제 본 시드는 8천 정도 될 겁니다. 8천. 학생 때. 그러니까 알바하고 인턴하고 다 차곡차곡 모으고 한 거를 날린 거죠. 학생한테 8천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저 인턴으로 돈 많이 벌었는데 좋은 회사에서 인턴하면서 근데 그런 것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벌기 시작했을 때 남아있던 돈이 800달러 정확히 기억해요. 잊을 수가 없는 금액. 그래서 정말 아쉬운 거는 이 당시에 내가 이 8천을 학생 때 물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투자로 돈을 잃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 이 800달러가 아니라 8천이면은 8만 달러죠. 이 8만 달러로 시작했으면 지금 내 자산이 훨씬 클 텐데 이런 생각은 가끔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과거에 이랬던 제가 있었기에 지금 실력이든 지금의 자산이든 이뤄놓은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별로 후회는 안 하려고 하지만 과거를 저는 복귀하면 항상 그런 후회는 있습니다. 조금은 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 1시간 마감 다 되어 갑니다. 이것도 1시간 봉 마감으로 찌르고 그 다음 1시간 봉으로 쭉 뺐죠. 청산나고 멜토브니 차트 어떻게 움직일까 미리 그려놓으면 음.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소파동의 카운팅을 봐야겠다.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오지 않아요? 지금 차트에서의 카운팅?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카운팅 중에 괜찮아 보이는 카운팅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관점 중에 이런 부분이 맞는 것 같다. 좋은 점을 참고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다른 사람들 거 보면 되잖아요. 리스크 관리는 남이 해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말하잖아요. 리스크 관리가 되면 수익은 따라와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분석해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이 맞으면 수익을 봐요? 못 봐요. 관점이 맞으면 수익이 무조건 나나요? 못 봐요. 리스크 관리를 무조건적으로 맞게 하면 수익이 나나요? 수익이 나요. 그럼 무조건 수익 난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한 매매를 기준으로 보거나 당일만 기준으로 보면은 로스가 날 수 있어요. 로스가 날 수 있지만 리스크 관리하면서 똑바로 올바르게 매매를 하면은 일주일 단위가 됐든 그거야 뭐 매매를 뭐 주기적으로 얼마나 주기적으로 하는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 단위가 됐든 2주 단위가 됐든 한 달 단위가 됐든 특정 주기 내로 봤을 때는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진짜. 그거 아니 내가 리스크 관리 올바르게 하면서 매매를 했고 관점은 틀렸지만 그래도 수익이 안 난다 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10억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제가 괜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달러든 1000달러든 개인의 그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달러든 10달러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로 매매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해서 하면은 스스로가 느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벌리는구나를 느낄 거라고요. 그렇게 느끼고 돈 더 넣어도 돼요. 그리고 돈을 더 넣어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한테 중요한 금액을 넣으면 넣을수록 더 작게 시작하고 소중하게 아끼고 아끼면서 내가 정말 아끼는 시계나 아니면 내가 정말 아끼는 자녀가 있으시다면 내 자녀들을 아낀다는 그런 마음으로 소중하게 1달러 1달러를 생각하면서 작게 하고 맞게 해야지 그거를 키울 수가 있는 거죠. 1대1 구간. 왜냐면 보통 임펄스보다는 ABC가 많으니까. 하나님 50불, 5천불 입금하고 50달러로 매매하세요. 검사 받으세요. 50달러로
$500 찍을 때까지 계속 $50로만 매매하세요. 요 며칠 제초리가 아니라 진짜 대부분 저보다 나이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저보다 나이 많으실 건데 자랑질이 아니고 제가 방에서 몇 분 안 되지만 100분도 안 되지만 방에서 돈 제일 많을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 올바르게 매매하는 걸 느끼시고 아시고 다들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올리실 때마다 속상하거든요. 난 속상하고 아 내가 좀 어떻게 더 잘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진짜 생각한 거는 제가 컨퍼런스 초청도 많이 받아가지고 연말이랑 연초까지 너무 바빠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지금 개인적으로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아요. 버려놓은 사업들도 많고 어, 기업들 컨설팅 해주는 것도 중도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계약 해지금 다 물고 컨퍼런스도 미안하다고 공문 보내서 참석 못할 거라고 하고 진짜 시간을 다 비우고 전업 투자자인 것처럼 여러분들이랑 붙어 있을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대로 매매했으면 절대 청산 났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론 극점에서의 숏은 못 잡았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속상한 것도 속상한 거고 화가 나는 부분도 스스로한테가 됐든 뭐가 됐든 화가 나는 것도 화가 나는 건데 제가 요즘에 제일 힘든 거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게 뭐죠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진짜 그 감정이라는 거를 배제하고 이성적으로만 차트를 봐서 기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매매 플랜대로 매매한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00달러로 1억까지 6개월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1000달러에서 만불되는 과정까지 물론 한 방에 고배 태워서 한 방에 크게 먹을 수도 있겠죠. 뭐 일주일 만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올바르게 매매를 한다면 5배를 잡고 올바르게 매매를 한다면 4개월 정도가 만불 찍는 데까지만 4개월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 1000달러가 6개월 되는 과정까지. 왜냐면 정말 이성적으로 차트를 보고 내가 보는 관점 내에서 올바른 타점에서 그 타점별로 올바르게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엑시 플랜을 가지고 그걸 기계적으로 따라가면서 하는 매매를 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4개월이면은 진짜 스스로가 와, 내가 이렇게 변했나 라고 싶을 만큼 바뀌어요. 용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개인톡 받은 거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그분이 본 게 이거래요. 여기서 지지받아서 롱을 받았다. 근데 저한테 개인톡이 왔던 거는 감사합니다 보다는 어디에서 털까요 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위로 올라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올바르게 매매하면 털어야 되는 구간들에서 털고 다시 21,050에서 2960 중요하게 봤던 구간 다시 안에 내려오면 터는 게 좋겠죠. 차포형도 잡았구나. 벌기 시작하면은 이 1,000억이라는 금액이 멀지 않아요. 1,000억은 좀 멀다. 10억까지는 진짜 멀지 않아요. 그건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매매하면 1년에 10억은 웃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걸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발. 눌림 롱이면 650 봐야 될 거고. 이 영상 찍고 작도를 좀 깨끗하게 바꾸겠습니다. 근데 여기 650 여기 지지 받는지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 중요하겠죠. 부분 익절을 하면 됩니다. 부분 익절을. 19,300? 19,400에서 600 아닐까. 일 월 15일? 그건 진짜 못 잡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고점 찍었을 때 비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보던 레인지에는 들어왔는데 하단이었기 때문에 눌림에 한 번 더 가고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4만대 들어왔을 때는 이제 무조건 내려간다 관점이었고 그때부터 나스닥을 쫄쫄쫄 따라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스닥 현물은 그때 16,000대에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재미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재미나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거 어딨어요. 관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가져오는 관점이나 아니면 보시는 관점이 더 좋고 더 타당하고 그 다음 그 관점 내에서 타점이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서로 공유해가지고 들어가도 좋죠.
알트는 5배로 감당 가능한 시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배로 늘리면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알트는 그게 제일 좋아요. 시드 들어가고 빼는 게. 그러니까 증거금을 빼는 게. 멘탈적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비교적 소액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우직하게 들고 가면서 좀 큰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고 소액으로 들어가서 큰 수익을 노리는 게 알트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음. 1.1532 200불 쏟쳤는데 66달러 펀비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는 게 저기서 엔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불규칙 한파 끼고 엔딩이 아니라 웨지 주고 그래서 눌림에서 롱 그래서 그 관점 플러스 그 다음 확장 플랫 비율 봐서 19,400에서 600대 19,600대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거고 됐네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운데 1시간이 넘는데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시간 되실 때 다들 보시면 좋겠어요. 롱 같은 경우엔 지금 진입하면은 필히 여기 650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패턴을 이탈했다가 다시 재진입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방압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작도는 좀 더 깔끔하게 수정해 놓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